건강 없이는 전부가 없다. 쇼펜하우어가 현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통장에 100억이 찍혀도 내일 당장 못 일어난다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건강 없는 왕보다 건강한 거지가 100배 행복하다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떠셨나요? 별 생각 없이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저는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괜찮으신가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편안하게 숨 쉬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큰 행복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단지 그것을 모르고 계실 뿐이죠.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압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막상 아프면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무데도 아프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몸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꿈,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행복의 90%를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즉, 우리의 건강, 성격, 그리고 지적 능력 같은 것들이죠. 둘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재산, 소유물, 그런 것들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명예, 평판, 사회적 인정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은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밤을 새우고 스트레스를 견디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행복의 90%는 첫 번째 조건,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에 달려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와 명예는 우리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바로 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그 음식은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원천이 될 겁니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소박한 빵 한 조각에서도 진심 어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넓고 아름다운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린다면 그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고통의 공간일 뿐입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은 작은 방에서도 깊은 잠을 자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의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신체적 건강입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대와 30대 초반 저는 성공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공부하고,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도 조금만 덜 하고 외치며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중반 제 몸이 저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만성 피로, 소화장애, 불면증.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만 돌아왔지만 제 일상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정작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일보다 수면을, 성과보다 건강을, 성공보다 평안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건강을 우선시하자 오히려 일의 효율도 좋아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잘 떠올랐죠. 무엇보다 행복해졌습니다.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몸이 가볍구나 하고 느끼는 것, 맛있는 식사를 편안하게 즐기는 것, 밤에 편안하게 잠드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잃어봤던 사람만이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처럼 잃어보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신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아주세요. 왜 우리는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달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까요? 왜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병에 걸리고 나서야 예전이 얼마나 좋았는가라고 탄식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건강의 소극적 성질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건강은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은 고통의 부재, 불편함의 부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하실 때 여러분은 위장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장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관절이나 척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의 본질입니다. 건강은 조용합니다. 반면 병은 어떤가요? 병은 시끄럽게 외칩니다. 치통이 오면 온 정신이 그것에 집중됩니다. 요통이 있으면 매 순간이 고통으로 물듭니다. 병은 자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알리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병들었을 때만 건강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동안에는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다가 질식할 때만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갖지 못한 돈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만 몰두하셨던 분이죠. 밤낮 없이 일하시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셨어요. 그분은 40대에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몸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소화장애, 만성 두통, 불면증. 이제 번 돈을 병원비로 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었을 때의 건강을 되돌릴 수 있다면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건강을 팔아서 돈을 샀는데 이제 그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건강은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 잃고 나서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건강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몸이 고통 없이 움직인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음식을 드실 때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세요. 계단을 오르실 때 숨이 가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으세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건강이 조용히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 조용함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침묵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상기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피하려 애쓰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 불행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일시적이고 불확실하지만 고통은 확실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신체적 고통이거나 신체적 고통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악을 막는 일입니다. 병의 고통, 노화의 고통, 쇠약의 고통을 최대한 늦추고 줄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건강은 미래의 여러분이 간절히 되돌리고 싶어 할 보물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발 그 귀한 건강을 함부로 쓰지 마. 밤을 새우지 마. 스트레스를 견디지 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 나는 지금 그때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지만 이미 늦었어. 그 미래의 후회를 지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말한 것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72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훨씬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죠. 그가 평생 실천했던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걸으세요. 쇼펜하우어는 매일 최소 2시간씩 걸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요. 걷기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걷기는 인간의 몸에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우리의 몸은 걷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게다가 걷기는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무엇보다 걷기는 정신에도 유익합니다. 걸으면서 많은 좋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자연의 풍경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규칙적인 보행은 생각을 정리해주죠. 중요한 것은 혼자 걷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대화에 신경 써야 하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야 하죠. 혼자 걷는 시간은 여러분과 자연,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만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 바로 고요를 가져다 줍니다. 둘째,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과식을 조심하세요. 배부르게 먹는 것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정신을 둔하게 만듭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이 건강의 기초입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뇌는 수면을 통해 회복됩니다. 수면을 희생하며 일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담보로 현재의 성과를 사는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매일 밤 충분히 주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오랫동안 명료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넷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은 우리의 신경을 지치게 합니다. 반면 자연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을 거닐고 강가에 앉아있고 나무를 바라보는 것. 이런 단순한 행위들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이완시킵니다. 다섯째, 작은 쾌락을 즐기세요. 좋은 커피 한 잔, 잘 준비된 음식, 따뜻한 햇살.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살만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쾌락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음이나 과식, 불규칙한 생활로 얻는 쾌락은 결국 고통을 부릅니다. 반면 산책 후의 개운함, 건강한 식사 후의 만족감, 숙면 후의 상쾌함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이 복잡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걷고, 규칙적으로 먹고, 충분히 자고, 자연을 즐기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어떤 명약이나 의료 기술보다 강력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30분만 밖으로 나가 걸어보세요. 내일 아침 15분만 일찍 일어나 여유 있게 아침을 드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을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전부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이 부를 원하신다면 그 부를 누릴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원하신다면 배우고 사색할 건강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원하신다면 세상을 누빌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든 건강은 그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건강을 희생하여 다른 것을 얻으려 합니다. 밤을 새워 돈을 벌고 스트레스를 견디며 성공을 쫓고 몸의 경고를 무시하며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 기둥을 뽑아 가구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가구는 늘어나지만 집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 어리석음을 멈춰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자산이고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젊었을 때 건강을 돌보지 않았을까? 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을까? 그 후회는 너무 비싸고 너무 쓰라립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이 노년에 이르러서도 고통 없이 걷고 명료하게 생각하고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으신다며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30분, 아니 20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주변의 풍경을 보고 공기를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 밤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상을 정리하고 어둠과 고요 속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내일 아침 서두르지 마세요. 10분만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아침을 드시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일상의 선택, 하루하루의 결정이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주식은 폭락할 수 있고 사업은 실패할 수 있고 명예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몸은 매일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실 때 고통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음식을 드실 때 맛을 느끼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걸으실 때 두 다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세요. 여러분의 몸을 돌보세요. 그것을 존중하세요. 그것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이 순간 내리시는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건강을 선택하세요. 삶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일어나 걸으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조언입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